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정말 실적 시즌이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국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실적 컨퍼런스 콜이 있었죠. 이 이슈에 따라 그리고 엄청나게 빠른 순환이 돌면서 시장은 변동을 크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지수는 강하긴 했죠. 자, 오늘 미국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일 실적에 대한 실망감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급락하긴 했습니다만 오늘장 마감 이후에 나온 샌디스크, 애플, 웨스턴 디지털 모두 다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애프터마켓에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국내장에 또 새롭게 모멘텀이 돼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만 주말을 앞뒀다라는 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한 점, 이것은 또 일종의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뉴욕장의 소식부터 정리해 보시죠. 오늘은 주가의 희비가 정말 극명하게 갈렸던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왜 이렇게까지 희비가 갈렸는가? 그 핵심적인 이유를 분석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에 대한 막대한 투자 자금이 수익으로 연결되는가? 최근 월가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실적 발표 후에 웃고 우는 기업들, 지금 그 실적 상세 내용을 들여다보면 AI에 대한 투자가 수익으로 잘 연결되고 있음을 증명했는가 아닌가, 그 여부에 따라서 희비가 갈리고 있습니다. 메타 먼저 보시면은요, 올해 AI 캐펙스에 대한 전망치를 전년에 2배 정말 크게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정당화가 됐죠. 왜냐하면은 24%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AI가 접목된 온라인 광고 부문이 이를 견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1분기 가이던스 역시도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는 AI로 돈을 더 잘 벌 거야 라는 사실을 증명해냈던 것이고요. 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분기 자본 지출 그리고 금융 리스, 그러니까 정말 고가의 장비를 장기 렌탈로 빌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는 건데요. 375억 달러를 들였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 높은 비용이 들어간 건데, 문제는 AI의 수요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카테고리가 바로 애저 클라우드 부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의 성장률이 39%로 지난 분기 대비했을 때 오히려 둔화가 된 겁니다. 거기다가 수주 잔고가 6,250억 달러로 매우 크게 뛰었는데, 문제는 이 가운데 2,500억 달러는 오픈 AI와의 계약분이라는 겁니다. 최근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를 통해서도 오픈 AI가 주요 인프라 업체들로부터 추가적인 이 자금 조달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전해졌잖아요. 이것이 작년부터 시장에서 불거지고 있는 circular financing, 그러니까 순환 출자에 대한 우려까지 자극을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를 압박했습니다. 간밤 10%가량 급락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3,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대충 환산했을 때에도 400조 원가량 증발이 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로소프트 앞으로 어떤 시각을 가져가야 할 것인가, 지금 월가 IB들이 어떤 코멘트를 내놓고 있는지를 좀 포착해 봤는데요.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자본 지출 증가가 경계된다라는 시각과 함께 목표 주가를 600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에버코어 ISI도 투자가 효과를 내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580달러, 도이체방크는 575달러 정도로 다소 낮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간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430달러대에서 이제 종가를 형성했기 때문에 여전히 어느 정도의 업사이드를 시사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당장 이번에 발표된 실적 자체에 대해서는 경계의 시각들이 더 많다라는 이 내러티브를 우리가 챙겨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3대 지수의 흐름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종목군에 대한 전반적인 매도세가 출회가 됐습니다. 소프트웨어 섹터를 대표하는 ETF죠. IGV가 장중에 6% 가까운 급락세를 나타냈었고요. 이게 2020년 3월, 그러니까 팬데믹 이래 최악의 일일 하락률이기도 했습니다. S&P 500 지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쌀 때 매수하자라는 저가 매수 심리도 살아있다 보니까 장중 저점 대비했을 때에는 상당 부분 만회를 하면서 6,969선까지 회복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의 경우에도 장중 한때 1.7%의 마이너스까지 가리켰다가 23,685포인트까지는 그래도 회복을 해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주시해야 되는 한 가지 리스크, 내일 셧다운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하원에서 예산안이 부결됐다는 소식이 간밤에 전해졌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딱 하루밖에 예산안의 효력이 남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새롭게 예산안을 상정해서 하원에서 재표결을 거쳐서 상원에서 표결을 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내일부터 미국 연방정부는 부분적인 임시 셧다운에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졌다까지가 간밤에 업데이트됐던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위협을 시사하면서 국제 유가는 WTI와 브렌트유 모두 3%대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증시에는 부담을 가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의 경우에는 기관들의 매도세가 촉발이 되면서 5%대 하락하고 있다는 것도 간밤의 특징이었습니다. 종목들의 분위기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10% 가까이 빠졌는데 그뿐만 아니라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매우 부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는 결국에는 한 달, 두 달 전부터 계속 불거지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들의 서비스가 결국에는 AI로 대체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감 때문이었고요. 특히나 간밤에 실적을 발표했던 서비스나우, 사실 실적도 너무 좋았고 가이던스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호한 실적만으로는 AI로 대체될 거라는 우려를 떨굴 수가 없다라는 것이 IB들의 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주가가 10%대의 급락세, 그 밖에도 세금 처리를 쉽게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주는 인튜이티드라든지 세일즈포스와 같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종목군들의 약세가 두드러지는 하루였습니다. 그랬던 반면에 반도체 장비 진영은 양호했습니다. 램 리서치가 4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2%대 플러스권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이 KLA 코퍼레이션과 어플라이드까지 전반적으로 플러스권을 보였습니다만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시세가 약간 달라지고 있다는 점도 체킹이 필요합니다. 테슬라의 주가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오늘 3%대의 마이너스권 움직임이죠. 모델 S와 X에 대한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옵티머스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라는 전략인데요. AI 자율주행 로봇 분야에 대한 200억 달러의 추가 투자 소식을 올해 연간 기준으로 감행하겠다라는 발표 이후에 오히려 주가는 하락 부담감에 대한 이 비용에 대한 부담감 속에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인데요. 최근에는 미국의 중장비 업체인 캐터필러가 AI의 또 다른 인프라 수혜주로서 부상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죠. AI로 인한 전력과 에너지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쪽 부문의 실적이 전반적인 실적 호조를 이끌었습니다. 3%대의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이번 주 초에 로키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이라든지 레이시온과 같은 방산주들의 호실적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간밤에 로키드 마틴 역시도 더블 비트를 기록하면서 4%대의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그 밖에는 여행,
리조트 관련주들로 해서는 라스베이거스 샌즈가 마카오 부문의 이익이 미스가 나면서 15%대 내렸던 반면에 로열 캐리비언 그리고 사우스웨스트 항공 등의 주가는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다는 점 체킹이 됩니다. 마감 후에 발표됐던 실적, 애플 가장 크게 주목을 받고 있죠. 실적이 잘 나와줬습니다. 매출액이 사실 예상됐던 것은 1,384억 달러였는데 실제로는 1,400억 달러대에 발표가 됐고요. EPS 역시도 2.84달러로 비트를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매출을 견인했던 것은 견조한 아이폰에 대한 수요 덕분이었습니다. 아이폰 매출이 852억 달러대로 잡혀 있죠. 시장에서 예상됐던 783억 달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잘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웨어러블 기기 쪽에서 매출이 살짝 실망스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상쇄할 정도의 견제한 아이폰 매출이 잡히면서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주가는 0.4% 정도의 플러스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 메모리 업체들의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웨스턴 디지털, 샌디스크 실적 자체도 좋았고 가이던스는 특히나 샌디스크의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정말 크게 웃돌았습니다. 서프라이즈 수준의 어닝과 전망치 나오면서 주가는 애프터마켓에서 15%대의 플러스권, 마이크론의 2% 강세까지도 드라이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이 뉴스들을 어떻게 소화해 갈까요? 지금부터 정리해 봅니다. 세상이 한국 증시 머니무브를 도와주는 듯한 느낌입니다. 밤사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흔들림에 좀 걱정을 했는데 또 애프터마켓에서 주요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내줬네요. 자, 머니무브가 일어나고 있죠. 모든 자금이 국내 증시로 집중되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강합니다. 최근 6거래일간의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지수가 꾸준하게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놀랍긴 합니다만 유독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좋은 흐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코스피의 상승 속에 코스닥은 약간의 박탈감이 좀 있었죠. 올해 초만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 등이 코스닥 부양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코스닥 쪽이 훨씬 더 좋은 시세를 내고 있는 최근입니다. 자, 올해 시작할 때 1월 9일이었죠. 경제성장 전략의 코스닥 강화 방안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기금의 운용평가 기준을 코스닥에 반영하라. 상장 폐지를 개선하라. 투자금 소득 공제 한도를 확대하라. 이와 관련한 내용이 반영된 1월 30일 어제 기획예산처에 2026년 기금 자산운용 기본 방향과 기금 운용평가 지침이 확정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마디로 코스닥 투자 강화를 독려하는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정부 정책 기조와 맞물려서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와 함께 키를 맞춰가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3거래일 동안 기관의 수급이 코스닥 쪽에 집중됐는데요. 6조 6천억 원, 어마어마합니다. 그중에서 ETF 창구로 여겨지는 금융투자 쪽에서 5조 7천억 원을 코스닥 쪽에 투입을 했습니다. 자, 기관 수급이라고 보지만 사실은 개인들의 자금이 ETF로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 거죠. 명확하게 코스닥 강세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정부 정책들, 국민성장펀드, 그리고 부동산에서 증시로 자금 유입을 유도하는 여러 정책들, 그리고 기업성장 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고 코스닥 혁신재고 방안으로 체제를 바꿔가겠다라는 정부와 금융 관계자들의 명확한 의지가 피력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어제 나온 이야기죠. 대통령의 이 증권거래소는 일종의 백화점이다. 상품 가치가 없는 썩은 상품이 많으면 누가 가는가. 상품 정리부터 확실히 해서 고객 신뢰 회복이 앞단에 서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스닥의 혁신 재고 방안의 이러한 코멘트가 될 수 있겠죠. 강력한 증시 부양책으로 외국인
외국인 그리고 개인 자금의 시장 유입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에 대한 이미지는 과거에 그랬죠. 실적이 좀 불안하잖아. 그리고 이제 감사보고서 시즌 다가오는데 조심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항상 연초에 코스닥 랠리가 있었다가 이후에는 좀 변동을 크게 보이기도 했던 게 바로 코스닥인데요. 이번에는 좀 다를 수 있을까요? 외국인과 개인들의 자금, 개인의 자금을 등에 업은 기관의 자금까지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환시장의 움직임이라던가 유동성 측면에서 굉장히 우호적인 모습이 형성되고 있죠. 자, 그러면 코스닥이 불안을 잊고 계속해서 가준다면 총 상위 종목들이 당연히 지수가 올라가려면 우선 돼야 될 것이고요. 대형주와 빅테크의 명분을 받아가는 종목군들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삼성증권에서는 조금 더 성장주 내에서 정말 성장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자 실적에 좀 초점을 맞춘 언급이 있었습니다. 코스닥 150 종목 내에서 5년 동안 매출 성장이 있었고 올해 외형 성장 예측이 가능한 종목을 선별해야 한다. 한마디로 실적 모멘텀을 주목하자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어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종목들이 거론이 됐습니다. 어제 코스닥 쪽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던 가운데 이들 종목들 시세도 비교적 괜찮았던 걸로 확인이 될 수 있는데요. LNC바이오, 코스메카 코리아,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이런 뷰티 쪽에서 슬금슬금 분위기를 타고 있다는 점은 체크해볼 포인트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국도 명절 연휴가 다가오고 있고 한일령의 반사수의 기대감이 뷰티 쪽으로도 계속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일단 다른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종목들 로봇 대비해서 시세는 아쉬울 수 있으나 이들도 분명히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어제 아마 시세 측면에서 보여주지 않았나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안정적으로 실적에 집중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삼성증권의 종목들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 장에 대한 복귀 들어가 볼까요? 코스피는 FOMC 결과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콜을 같이 소화했죠. 변동성은 엄청났습니다. 단기 급등의 피로감도 같이 노출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후반 들어서 이 개인들의 매수세가 다시금 반도체 진영으로 쏟아지면서 그래도 오르면서 끝날 수 있었어요. 5,200선을 돌파한 코스피입니다. 1% 정도의 상승세. 어제 개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매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급적인 흐름이 되겠죠. 자, 코스닥은 더 좋았습니다. 기금 운용평가 지침, 코스닥 투자 확대가 명시되면서 코스닥의 시세 1,164, 어느덧 1,200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네요.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변화가 있었죠. 저희 프리마켓에서부터 이미 짚었던 내용인데요. 알테오젠이 3위로 내려갔고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1, 2위 자리를 다시금 되찾았다라는 소식. 에코프로가 과거 우리 2차 전지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2023년 5월이었나요? 그때 가격을 모두 회복했던 최근입니다. 엄청나죠? 자, 어제는 참 어지러운 컨콜데이였습니다. 핵심 뉴스들 그리고 다양한 종목군들 짚어보실까요? FOMC 금리 동결했죠. 그러나 그래도 기대 요소였던 것이 인상에 대한 언급, 자제 멘트였었는데 인상을 시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도 FOMC는 양호했던 결과물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메타의 애프터 실적이 있었고 맞소가 좋지 못해서 밤사이 급락이었죠. 자, 반도체 쪽.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HBM4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물량 측면에서 확보했다. 삼성에서는 우리가 기술력 측면에서 앞서고 있다. 이런 내용 등이 담겨 있었고요. 각각의 특별 배당이나 대규모 자사주 소각 이슈가 있기도 했습니다. 어제 두 종목 다 급등 출발을 했다가 상승분을 다 반납하며 하락하기도 했었는데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상승으로 끝이 났고요. 삼성전자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초반에 실적 이후 세론이 나왔다가 개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며 이를 좀 뒷받침했는데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두 종목이 그래도 실적을 내놨던 최근의 상승세 대비해서는 굉장히 견고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제 키는 이토록 지수가 좋으니 증권주 가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드렸는데 지수의 신고가 속에 거래 대금이 증가했고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죠. 고객 예탁금이 100조 돌파한 지 하루 만에 103조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SK증권 상한가, 상상인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진투자, 한국금융지주
모두 다 올랐고요. 오늘 유진투자증권은 실적 일정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지수가 뜨겁고 자금이 모든 섹터가 명분을 갖고 올라가다 보니 극강의 순환이 돌았습니다. 오전에 반도체 올랐다가 후루룩 빠졌다가 그다음에 우주로 갔다가 이렇게 증권으로 갔다가 후반에는 자동차로 갔다가 어제 뜻하지 않게 하루 종일 시장을 봤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정말 어지러웠던 하루였습니다. 다양한 온기가 각종 종목으로 확산이 됐어요. 클래시스나 롯데관광개발, 한일영 반사수에 중국 명절 연휴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고요. 미래에셋벤처투자, 스피어, 그리고 각종 우주 종목들,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이거 미증 제가 줄였어요. 자리가 없어서. HVM, 루미르 이런 종목들까지도 다 갔죠. 스페이스X의 6월 IPO 일정이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점이 확실히 우주 일정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2월에 시작이 됐고 1년 내내 일정이 있기 때문에 나라스페이스, 이노스페이스 이런 종목들까지도 계속해서 순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참 최근에 지속성은 우주가 아주 강하다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현대차 로봇 실적이 나왔죠. 현대차 쪽. 어제 후반에 실적 관련해서 컨퍼런스 콜이 내놓고 영업이익이 관세 충격으로 너무 타격이 컸구나라는 것을 느꼈지만 이 이후에 다시 한번 신산업에 대한 모멘텀 등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7%의 상승이었죠. 그리고 대통령의 로봇과 관련해서 어차피 올 세상이라는 우호적인 발언도 현대차 그룹과 로봇에 대한 키워드를 자극시켰습니다. 어제 시장의 주요 뉴스들 요약해봤고요. 참 요즘은 그래요. 올라왔다고 많이 상승했다고 쉽게 거기서 뛰어내리기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팔기가 어려운 흐름입니다. 어제 현대차 실적 이슈, 관세 충격이 너무나 컸구나. 현대차와 기아가 이 미국발 관세로 인해서 7조 작년에 피해를 봤다라고 하죠. 그런 이슈가 숫자로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훅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현대차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서 애프터마켓까지 시세를 유지하면서 7%의 상승으로 끝이 났죠. 최근에 약간의 조정이 있기도 했고 관세 노이즈가 있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 충격의 실적을 오픈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굳건하게 시세를 유지했다라는 점에서 참 빨리 뛰어내리는 게 마냥 능사는 아니다. 이익을 적정히 챙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의 시장은 계속 가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익을 빨리 챙기면 또 다른 포모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시장을 보면서 많이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자, 휴머노이드 메타플랜트 기술 검증 작년 말부터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휴머노이드가 실증 작업이 지난해 말부터 진행되고 있다라는 컨퍼런스 콜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결국 로봇에 대한 키워드가 다시 한번 현대차의 힘을 불어넣어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스마트카의 데모카, 그러니까 샘플로 만들어보는 차라는 거죠. 이 스마트카 데모카가 빠르면 하반기에 출시가 된다. 소량의 모델을 만들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현대차와 로봇의 키워드를 한 번 더 뽑아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우림 PTS도 경고 해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SPG도 요즘에 너무나 강한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코스닥 내에 있는 종목들이 이러한 명분을 가지고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제 현대오토에버도 현대차 이런 회복과 함께 같이 올라가면서 한 5% 정도 오르고 있다가 결국 종가로는 10% 상승 마감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모멘텀이 계속될지 여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요즘 강하죠. 네이버가 달라지고 있는데 혹시 너도 로봇이니? 요즘에 로봇 붙으면 너무 잘 가니까요. 현대차 그룹도 그랬고 2차 전지도 그랬고 네이버도요. 네이버가 무슨 로봇이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네이버 사옥에 로봇이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로봇과 AI, 클라우드 융합시킨 테스트베드 로봇 등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서비스 로봇
키가 이 로봇 엘리베이터, 로봇만 탈 수 있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엄청나게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로봇들이 뇌를 가진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빌딩이 클라우드 역할을 하면서 클라우드 아크가 제어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우디에서 유명한 이들이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 거의 다 네이버 사옥에 가서 이 로봇과 관련된 클라우드 빌딩 내용을 보고 간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네이버도 생각보다 로봇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이버의 휴머노이드 미니노이드도 11월에 공개될 수 있다라는 기대치도 등장하고 있죠. 네이버가 지난 3분기 실적 시즌이었나요? 로봇 OS 시장의 점유율을 크게 잡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네요. 참 절대적인 국내 대형주 못난이었던 네이버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23만 원, 28만 원 사이에 그렇게 오래 갇혀 있더니 일단 회복했습니다. 28만 원을 돌파하며 어제 3%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네요. 자, 달라지고 있는 네이버의 키포인트들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지 보시죠. AI 에이전트 3월에 출시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두나무 합병 관련한 수순이 잘 마무리되는지, 생성형 AI 아직까지 여긴 좀 조용합니다. 그리고 탈팡수의 사실 이것은 뭐 핵심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름 안정적인 캐시카우 정도로 커머스 사업을 봐야 되는 거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주춤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일정이 미뤄졌을 뿐, 그렇다면 일정이 남아있을 때 조정 시 매수로 시장의 얘기를 좀 귀 기울여 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스테이블 코인 종목들 일단 반등은 좋고요. 로봇의 키워드는 아직까지는 모멘텀에 불과하지만 지금 시장은 로봇의 키워드에 민감하기 때문에 넣어봤습니다. 2월 6일 다음 주에 실적이 나오는데요. 네이버 다음 주 후반에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작할 때였습니다. 소외된 종목군들 중에서 네이버 그리고 현대차 잘 체크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마지막 퍼즐인 네이버가 힘을 내고 있어서 넣어봤습니다. 자, 미국으로 가볼까요? 미국에서는 올랐던 쪽, 내렸던 쪽 정리 명확했습니다. 앞서 크루즈 쪽에 분위기가 괜찮았다 체리넨커 말씀 주셨었는데 여행, 항공, 철도, 호텔 숙박 이런 쪽이 올랐고요. 구리값, 어제 저희 장중부터 이미 구리 가격의 상승은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대한전선, 풍산, 서원 이런 종목들이 구리값 이슈 속에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던코퍼 혹은 프리포트 맥모란 이런 종목들 강세 흐름을 나타냈죠. 리츠, 신용카드, 은행 쪽 상승 흐름 보였고요. 전기차에서는 니오, 도요타, GM, 포드는 올랐는데 테슬라는 하락했다라는 점에서 좀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항공, 모빌리티, 양자, 우라늄 많이 떨어졌고요. AI 쪽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하락이 좀 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팔란티어, 오라클 이런 쪽에서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났고 태양광 쪽의 하락이 눈에 띄었는데 테슬라 측에서 태양광 사업 진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태양광 종목들이 좀 충격을 받았다. 강력한 경쟁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죠. 퍼스트솔라가 무려 10%나 급락하기도 했고 대형주인 인페이지 에너지도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종목으로 봤을 때는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엇갈린 향방이죠. 앞서 체리넨커 말씀 주셨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수익성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 클라우드 성장 둔화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메타도 AI 지출 많이 하는데 광고로 잘 메꿨다라는 점이 두 종목의 차별화된 시세가 나온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메타의 실적의 핵심은 가이드라인, 앞으로 가이던스가 너무나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키포인트가 이 두 종목의 시세 를 갈랐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뉴욕장은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발 충격으로 인해서 S&P 500 지수 하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AI 지출을 너무 많이 해서 수익성 우려를 가져간다? 그러면 그 AI 지출의 대다수 올라가고 있는 반도체 가격에 쓰고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반도체 진영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1%대 상승으로 그래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후반에 테크 종목들이 낙폭을 축소한 게 그래도 미장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트럼프의 이란 군사 위협은 계속돼서 국제 유가가 반등했습니다. 여기서 뽑을 수 있는 국내 키워드는 원유 관련한 종목들의 트레이딩 정도, 방산주 확인이 필요하겠죠. 어제 국내에서도 방산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메타, IBM, 캐터필러는 호실적에 올랐고요. 테슬라 태양광 사업 진출에 태양광은 떨어졌다. 이 정도 눈에 띄는 내용이었고 명확한 건
앱스토어에서 샌디스크와 애플이죠. 애플이 매출, EPS, 아이폰 판매, 서비스, 그리고 중국에서의 아이폰 판매 모두 다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그 덕분에 애플이 애프터마켓에서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EPS 주당 순이익이 19% 성장하며 역대 최고치였다라는 발언도 있었죠. 자, 무엇보다 눈에 띄었던 건 샌디스크였습니다.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 샌디스트 이렇게 전통의 낸드 관련한 종목들이 너무나 강한 최근인데요. 데이터 센터 매출이 지난 분기 대비 64% 증가했습니다. 특히나 고마진 제품이라는 점에서 이익률이 폭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가이던스 상단에 초과 달성한 실적, 그 덕분에 샌디스크가 애프터마켓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애플 관련주, 샌디스크, SSD 낸드 관련주에 대한 체크는 필요해 보이네요. 애플 밸류체인 모처럼 열어보는 것 같아요. 어제 자화전자 상승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화전자는 사실 어제는 테슬라발 모멘텀으로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부터였죠. 테슬라 쪽에 자화전자가 로봇 부품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왔었는데 어제도 아마 로봇 이슈가 주목을 받으면서 그것이 부각된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 전일 급등했던 자화전자가 급등에 대한 부담으로 빠질까요? 아니면 애플의 키워드까지 붙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고민은 시장이 답을 알려줄 겁니다. 일단 어제 급등은 모처럼 자화전자 주주분들께는 숨통 트이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사실 애플 관련해서 애플 관련주가 애플 실적 이후에 막 움직였던 적이 사실 많지가 않아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워낙 유동성이 좋기 때문에 이쪽까지 좀 잘 살려줄 수 있을지는 오늘 개장 이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위기 파악하러 자리 이동해 보시죠. 일단 전체적인 시장에서 좋은 점은 고객 예탁금이 풍부하다라는 겁니다. 증시에 들어올 자금이 많다라는 거고요. 정부에서 부양과 시장 혁신 재고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언제든지 저가 매수로 유입될 수 있는 대기 매수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도도 있죠. 뉴욕 증시의 마이크로소프트 하락 등이 영향이 있었을 거고 주말에 대한 경계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의 셧다운에 대한 또 부분적인 셧다운, 일시적 셧다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고요. 미국의 이란 압박이 계속되다 보니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슈입니다. 이것 때문에 유가가 올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어떨지 좀 보셔야 되겠고요. 미국 재무부가 또 이럽니다. 한국의 한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트럼프가 압박을 하는 거죠. 여러모로 우리가 미국에 이런 반도체 등을 수출하고 흑자를 하고 있다 보니 이런 쪽에서 트럼프는 계속 무역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나라는 겁니다. 다만 한율 조작 대상국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 그렇게 막 비관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는 AI 지출이 계속되는데 그 돈 어디로 가나? 결국 반도체에 지불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호실적으로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죠.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도 마찬가지였고 샌디스크, 시게이트 이런 기업들의 실적도 동일합니다. 삼성이 HBM4 2월에 양산할 거다. 재설계 없이 차별화된 성능을 보여준다라는 언론 보도 등이 나오고 있어서 또 반도체 진영에 대한 힘이 돼줄지 봐야겠습니다. 소부장 종목들도 어제는 변동이 워낙 컸던 시장이어서 종목들별로 편차가 좀 있기는 했습니다만 어제 탑티어 기업으로 말씀드렸던 한미반도체, 애프터마켓까지 시세가 꾸준하게 유지되면서 20만 원 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른 반도체 종목 대비 못 갔는데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최근에 시장 내에서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들 꾸준하게 염두에 두시면서 체크해 보시는 게 지금으로선 사실 투자하기 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연결고리는 현대차그룹주와 로봇. 다만 어제 외국인의 엄청난 매도가 코스피 시장에 있었는데 그게 거의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팔기는 했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도 현대차나 로봇주에 대한 이슈는 살아있고요. 네이버도 앞서 체크포인트 했었죠. 원전 뉴스 오늘 아침에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언제나 그랬지만 세계 각국이 탈원전에서 회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아이폰, 전일 자화전자 이슈까지 같이 놓고 시장이 이쪽도 챙겨주는지 보겠습니다.
자, 무서울 정도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긍정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AI가 등장하고 대중화되면서 많은 이들이 챗 GPT 등등을 쓰고 있죠. AI 모델은 거대화되고 대화는 쌓여가서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컨텍스트 길이도 길어지고 있고요. 동시 사용자도 늘어나죠. 그래서 모든 메모리를 비롯한 반도체의 쓰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HBM이나 SSD 모멘텀을 강하게 받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캐파로 봤을 때는 반도체 장비주이지만 이쪽 종목들도 꾸준하게 실적을 내면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낸드, SSD 관련주들 분위기가 좋은데요. 대표적으로 네오셈 등이 있을 거고요. 그 전날 상한가 갔다가 어제는 좀 변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비코전자, 혹은 심텍, KC텍, 테스, PSK, 동진세미캠 이런 종목들 꾸준하게 관심을 받을지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분위기팡 마지막입니다. 유가가 올라서 원유 관련주 단타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시장에서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손빠른 분들의 영역인 것 같고요. 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3조 가까운 노르웨이 장거리 관련한 정밀 화력체계 수주 소식이 있었습니다. 신시대 석유는 구리라고 종종 말씀을 드렸었는데 구리 관련주 조금 더 확장하면 CCL, 두산, 파미셀 이런 종목들 체크 가능하고요. 코스닥 내에서 뷰티 소비주, 한일연과 실적 시즌 중에서 이제 좀 볼 종목들이 생길지 궁금합니다. 일단 다음 주에 있는 실적들, 이치한불, 그리고 뷰티 대장, 4일에 APR, 6일에 아모레퍼시픽 등등이 나오고요. 달바글로벌, 실리콘2 이후 순차적으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체크 포인트로 놓고 보시죠. 자, 중일 갈등의 격화, 틈새 시장을 노려본다면 이런 쪽이 될 수 있다. 어제는 이 피부 성형, 피부과 이쪽에서 반응을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 이쪽과 호텔 카지노가 올랐죠. 더 온기 확산이 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입니다. 오늘 덕양에너젠이라는 종목이 코스닥에 신규 상장하는데요. 전문 수소 정제 기업입니다. 신규 상장주 모처럼 있어서 넣어봤고요. 애플, 웨스턴 디지털, 샌디스크 실적 땡큐였죠. 이제 이쪽에서 실적만 점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의 일정 파악해봤고요. 섹터 뉴스 들어가 볼게요. 미나 앵커 오늘 증권주 이야기라고요? 네. 상승하는 시장 속에서 돈벼락을 맞게 된 거야. 제가 어제 증권주들의 이 상승 흐름을 보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증권주들이 최근 들어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일장 보시면 SK증권은 29.9%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상상인증권은 18.7%, 미래에셋은 17%대의 강세,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도 급등한 가운데 유안타증권에서 대신증권까지 중소형 단도 다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 그 전에 미래에셋의 질주와는 조금은 다른 흐름이라고 해석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온기 자체가 이렇게 증권주로 다시금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라고도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다음은 증권주인가? 라는 질문이 최근 시장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일까? 그 요인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포인트로는 거래대금 급증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지난 27일에는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탁 지금 대기하고 있는 금액이요. 100조 원을 돌파했고 이달 들어서는 처음으로 1000조를 기록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3차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대표 증권사들의 주가가 오르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거래대금이 급증한다는 것은 결국에 브로커리지 수입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거고 특히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에는 자사주 비중을 높게 들고 있는 증권사들이 유리하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어느 증권사를 내가 빨리 담아야 하나 이런 것들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말 이 증권 업종 자체가 핫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반도체가 올 초반에 시장을 주도했잖아요. 그런데 그와 비교했을 때 상승률이 뒤처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KRX 반도체의 한 달간의 상승률 12월 29일부터 1월 29일까지의 상승률을 확인해 보시면
41.9%의 상승률이 나오고 있는데 그 바로 다음이 바로 증권지수였습니다. KRX 이 증권지수의 한 달 상승률 39.3%로 지금 추격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자동차도 굉장히 핫했는데 오히려 KRX 자동차 지수보다도 훨씬 더 높은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는 쪽이 바로 이 증권 업종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증권가의 코멘트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KRX의 증권지수 합산 시가총액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지난 12월 말에는 53조 원대였지만 1월 말 기준으로 살펴봤더니 한 달 동안 시가총액이 약 21조 원 불어나면서 74조 원을 돌파해내기도 했습니다. 증권주의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은 바로 미래에셋증권인데 한 달 동안 미래에셋증권은 72.3% 증가했기 때문에 증권 업종에서 미래에셋을 이제는 빼놓을 수가 없는 분위기고요. 시가총액도 약 14조 원 수준이었지만 빠르게 불어나면서 미래에셋의 이 시총 23조 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거래대금에 대한 기대감이 늘어나고 실제로 불어나게 되면서 이렇게 증권 업종의 지수 그리고 시가총액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정부가 쥐어주고 있는 핵심 열쇠가 마련이 되고 있죠. 바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소식이 될 겁니다. 2월에 이제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3월 주총 시즌 전에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가장 큰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증권 업종, 증권주들이 다시금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가 시장에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중에서 자사주 비율이 높은 증권주들이 정책 효과와 시장의 이러한 우호적인 환경 효과를 모두 다 누려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사주 보유 비율이 높은 순위를 따져봤더니 신영증권이 51%로 가장 많은 비율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부국증권이 42%, 대신증권은 25%, 그리고 앞서서 강조해드렸던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도 22%로 꽤 높은 비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종목은 앞으로도 이러한 법안 마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 흐름을 살펴보시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요. 이번 3차 상법 개정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자사주 보유 계획이 이제 주주총회 보통 결의를 통해서 승인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향후 지배구조 유지 수단으로 자사주 활용을 제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신증권을 예시로 들어보자면 대신증권은 그 전에 이 낮은 특수관계인 지분에도 불구하고 자사주 활용 지배력 강화 이력을 갖고 있고요. 작년 말에 오너 일가가 약 69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성과급으로 부여를 받아서 비판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러한 차원에서 부담이 살짝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주주들 입장에서는 좋은 게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사주 보유 비율 순위가 높은 쪽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탑픽 오브 탑픽으로는 미래에셋증권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스페이스X IPO 이슈도 있겠지만요. 시장 환경 자체에서도 가장 많은 수혜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키움증권에서는 증권사 그리고 증권주들을 볼 때 한 가지 기준을 마련을 해줬는데요. 바로 이 리테일 MS, 리테일 마켓쉐어가 높은 증권사들을 위주로 살펴봐야 한다는 기준이었습니다. 이 리테일 마켓쉐어라고 한다면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비중이 높은 증권사를 뜻하는데 증권업종의 주가가 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에 증시가 활황을 띠게 될 것이고 거래 대금이 증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비율이 높은 증권사를 공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었고요. 그중에서도 최선호주를 미래에셋증권으로 유지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투자 포인트들 그리고 갖고 있는 디테일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뜯어보면 지금 리테일 마켓쉐어가 가장 높은 증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페이스X 투자 기대감 그리고 해외 법인의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역시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IMA 인가와 국민성장펀드 출범 이슈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도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암호화폐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미래에셋증권이 수혜를 받아갈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은 적극적인 주주 환원 그리고 그룹 지배구조 개편 이슈를 모두 다 갖고 있는 만큼 탑픽 오브 탑픽으로 꼽히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은 예전부터 이 스페이스X 이슈와 함께 엮이면서 목표 주가 TP를 상향하는 증권사들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목표 주가는 다울투자증권에서 1월 20일에 29,000원으로 상향을 했었고 키움증권에서는 1월 중반부에 37,000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 지금 이 증권사들의 TP 상향 속도가 실제 주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주가가 오르는 속도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그만큼 앞으로도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전일 종가 확인해 보시면 48,85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다른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올리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증권도 가져와 봤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이제 국내 증시 일평균 거래대금 추정치가 앞으로 더 상향될 수 있을 것으로 봤고요. 그 안에서 또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증권사가 바로 이 삼성증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6년 하나증권에서 국내 증시 일평균 거래대금을 37조 3천억 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었는데 50조 원으로 상향하면서 가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50조 원으로 늘어날 경우를 가정했을 때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 증가만으로 별도 순이익 기준 평균 10%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봤는데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증권사가 삼성증권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PBR 1배 미만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 분위기고요.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ROE 증가폭이 상당히 높다는 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5년 배당 수익률은 5.3%로 추정하는 가운데 올해 배당 수익률은 6%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실적 개선과 배당 매력이 동시에 부각되고 있는 만큼 미래에셋을 잡지 못하신 분들 또는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증권으로 눈을 돌려봐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이 두 가지 종목을 보면서 잡을 거면 미래에셋 같이 뭐 스페이스X 모멘텀이라든지 모멘텀이 풍부하고 대장주 자리를 꿰차고 있는 쪽을 잡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자산 법안 현황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 디지털 자산 기본법 합의 도출안이 마련되지 않았죠. 은행 지분 51% 룰과 관련해서 불발이 됐다는 소식 최근에 들려왔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분 규제와 관련해서 막판에 포함될 가능성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초 일정은 이제 3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두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밀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법안 처리 지연 가능성이 존재는 하고 있는데 하나증권에서는 이 법안 발의가 지연될 수는 있지만 방향성 자체는 명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너무 실망 쪽에 베팅을 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그 관련 종목들의 흐름을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분 규제와 관련해서는 뭐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특히 두나무 관련해서는 네이버가 대표적인 종목으로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만큼 타이밍을 잘 노려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빗과 관련해서는 미래에셋증권이 연관성을 갖고 있는 만큼 미래에셋증권은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우주 그리고 거래대금 증가 그리고 시장의 우호적인 환경 이런 모멘텀들을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에셋증권 증권주 내에서는 탑픽으로 꼽히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요. 네이버는 곁다리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증권주들 최근에 호재만 가득합니다. 주가 자체가 많이 올랐는데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봐도 괜찮을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금요일이라서 기분이 좋은 걸까요? 아니면 시장이 좋아서 기분이 좋은 걸까요?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과 함께합니다. 차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차장님께서는 금요일이라 좋습니까? 아니면 시장이 좋아서 좋습니까? 아니면 금요일 저를 봐서 좋으십니까? 네. 네, 민영 씨를 만나서 좋은 게 1번이고요. 네. 그리고 압도적으로 장이 좋아서 좋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야겠죠. 일단 민영 씨 만난 게 1점. 감사합니다. 요즘에 근데 네. 또 현장에서 직접 고객분들과 소통도 하시니까요. 네네. 어떠세요, 분위기가? 필드에서 느끼는 사람으로서의 체감으로서 단기 꼭지에 어느 정도 있다라는 느낌은 조금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네. 있어요. 전혀 주식을 지금까지 아직도 안 해보신 분이 있네 라고 느껴지는 게 신기할 정도인데 그분들이 객장에 와셔서 이제 오신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느끼는 시그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들에서는 조금 단기적인 과열 뭐 이런 시그널은 등장하지만 진짜 찐과열 신호는 아직은 나타나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즐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보고 있습니다. 즐길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차장님의 평가가 궁금해요. 일단 실적이라는 키워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콩콜, 그리고 오늘 샌디스크, 애플 이 내용을 봤을 때 차장님이 뽑고 계시는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뭘까요? 이 소부장이 어떤 제가 버블 랠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는 유동성 랠리였고 그냥 제가 혼자 네. 저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차장님의 시각이 그렇죠. 궁금하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그러니까 일기 사이클가 엔비디아가 여기까지 올라올 때 엔비디아가 투자를 하게 됐죠. 그 동안에서는 엔비디아는 주가는 못 가고 엔비디아가 투자를 했을 때 엔비디아가 돈을 실컷 번 다음에 주가가 올라왔어요. 투자를 하니까 엔비디아는 그다음부터 못 가요. 그 투자의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게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마이크론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실적이 진짜 좋은데 이 친구들이 함부로 증설하지 않아요. 진짜로 소부장을 살 수 있었던 핵심적인 시그널의 키워드는 제 개인적으로 TSMC가 이번에 예측을 잘못하면 우리는 망한다라고 하면서 캐펙스 증설 투자를 80억 달러를 발표를 했었단 말이에요. 50%를 늘려서. 그게 진짜라고요. 일일이 고객사를 확인하면서 니네 이 주문 진짜로 낼 거야? 내년에도 진짜로 낼 거야? 그래서 너네들이 수요를 얼만큼 보는 데를 일일이 확인한 다음에 TSMC가 그렇다고 많이 팔릴 거라고 함부로 증설하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러면 가격이 떨어져요. 내가 증설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죠. 야 그러면 2년 버티면은 가격 떨어지겠는데? 그럼 어차피 지금 주문해도 올해 못 받는다며 주문을 조금 늦춰볼까라는 생각이 하면 메모리 가격이 떨어진다고요. 이거를 견제하면서 눈치 게임을 하면서 증설을 해야 되는데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돈을 엄청 많이 보니 소부장이 이제 입 쩍쩍 벌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돈 버는 거 맞구나. 올해 전망치 유지할 수 있겠구나. 이제 캐피스 투자인데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합치면 지금 100조 정도 전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한데 이것도 저는 보수적으로 눈치 게임으로 잘 짰다고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지금 평택공장에다가 먼저 이제 이런 가이드 그림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한 가지는 해외 투자에 대해선 아직 전략 발표를 안 했다고요. 왜냐? 반도체 관세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예를 들면 중간선거 이후는 이런 것들 해법이 풀리면 해외에다가 증설할지도 모르는 이런 가이드 그림 속에서 안 그래도 코스닥에서는 소부장이 못 갔었는데 이러한 명분과 환경이 잘 만들어지지 않았나. 지금 오늘도 소부장을 사세요? 이거 거짓말이죠. 소부장만 올랐나요? 2차전지 바이오 만만치 않게 올랐어요. 없죠. 그래서 네. 야 나는 바이오보다 소부장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시장의 키워드는 소부장 키워드, 소부장이 지금 못 갔다 올라왔으니까 우리한테는 가장 가시적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코스닥 시총상이라는 키워드가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라는데 모든 주제를 뒤로 하고 이것에 시장의 키워드를 맞춰야 된다. 이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자금의 흐름을 봤었을 때 소부장은 여기서 꼭지라서 물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형주들 시세 보세요. 대형주 시세 상승률 대비해서는 소부장 아쉽습니다. 그 상승률이. 네. 그러면 포트 측면에서 고민을 해볼까요? 차장님 말씀대로 코스닥의 분위기는 명확해요. 그리고 정책적 이벤트, 국민연금의 자금 이런 것들까지 고려했을 때 지금 왜 이렇게 코스닥 150 관련 ETF로 자금이 쏟아지는지도 공감되는 다들 형성이 돼 있습니다. 포트 측면에서 네. 제가 만약에 오늘 어쩌다가 로또가 됐어요. 그럼 그 로또를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해요? 네. 코스닥 150 관련한 레버리지든 뭐든 ETF에 딱 박아놓고 네. 나머지 절반을 네. 대형주 혹은 다른 개별주로 굴리고 싶어요 라고 네네. 했을 때 예. 그렇게 하세요. 네. 근데 일단은 그거 주세요. 뭐 사냐고? 뭐 사냐고? 그럼 반으로 개별주를 뭘 살까요? 개인마다 이제 이런 질문을 공식적으로 대답하기는 어렵죠. 이것도 도망가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성향이 맞아요. 10명이면 10명이 다 다른데 그분의 취향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제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하고 끌고 오십시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업에 있지 말고 저는 전문가를 갔어야죠. 실제로 전문가를 하려고 고민을 몇 번을 해보셨어요?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고객의 성향상 맞춰드리는 것도 저에게 잘 맞기도 하고 워낙 오래된 고객분들이 많기도 하고 뭐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고 왜 제가 예전에 소부장 살 때 뭐 살지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시총상위부터 나래비 세우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 일이 일어났죠. 네. 왜 그러냐면 ETF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를 시장의 지수를 좌우하는 것이 ETF, 지금 이제는 일반 투자자들도 ETF 먼저 사고 개별주 사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올라왔다고 소부장이나 코스닥 ETF를 여기서 매도한다? 단타 칠 정도의 세력은 할 수 있겠지만 굳이 그럴 시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우선적으로 채워나갈 종목들이 뭐 한번 채워지지 않았나. 그러면 저는 어제 밑거리 때문에 어제 변동성이 굉장히 컸잖아요. 맞아요. 단기적으로 못 견딘 사람은 어떻게 일부 매도가 나올 수 있었던 날이라고 저는 생각이 네. 들어요. 왜냐하면 뉴스가 나오면 일단 한번 팔자라는 것이 정상적이기 때문에 저는 어제 빠진 건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를 받쳐 올린 힘은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렇게 밑거리를 달았다라고 한다면 원래는 한 번 더 가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좀 미국 시장도 변동성이 커지면서 조금 고민이 많아진 상황이지 않나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미국장 변동이. 어쨌든 소부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또는 전반적으로 본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쉬어갈 때 중소형주 단으로 내려갈 수 있느냐. 지금까지는 코스닥 100 뒤로 저는 안 봤거든요. 바이오 뭐 이런 것들을. 근데 지금은 300까지 늘려서 이 안에서 그냥 종목 찾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가 포트를 짜가는 지금 현재 상황의 기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게 유동성 장세 다음 이제 버블 장세이고 시장 내에서 약간 지수가 주춤할 때쯤에는 이제 코스닥 내에서 차트 보면서 탁 일어서주는 종목들로 확산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많이 주셨었어요. 조금 더 그럼 구체화시켜 볼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CXL 쪽 봐야 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오셈 급등했고요. 그리고 세미파이브도 계속 강조를 주셨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뭐 간 종목들 많죠. 그리고 최근에서야 어제서야 좀 일어난 종목들 한미 반도체 이런 것도 네네. 있고 한데 반도체 소부장에서 지금 그래도 좀 못 간 것 중에 가볼직하겠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좀 의심이 되긴 하죠. 이 분위기인데 아직도 못 갔어? 이렇게 되면 의심이 맞아요. 되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종목을 하나씩 공부하면서 풀을 많이 넓혀두면 다음번에가 기회가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정도로 네오셈과 엑시콘을 말씀드렸던 것은 그래도 적어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면 나만의 시나리오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 맞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세미파이브라는 것은 세미파이브는 이제 딱 국한되어 있었던 디자인 하우스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를 넣을 수 있다는 것과 장이 이렇게 뜨거울 때 신규 상장주들이 한 번 꺾였다가 다시 턴할 때는 원래 이 시장 분위기가 아니더라도 원래 눈여겨봐야 네.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팔 사람은 한 번 다 팔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라는 부분에서 늘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새로운 종목 하나 공부해보죠. 오킨스전자도 CXL과 관련돼서 눈여겨보실 만한 종목입니다. 새로운 종목 CMT
CMTX라는 종목입니다. 반도체 전공정 식각 증착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 그리고 실리콘 파츠, 사파이어 파츠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내용이 뭐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뭐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최근 뉴스가 되게 인상적이에요. 램 리서치한테 특허 무효 소송을 걸어서 얘네가 이겼어요. 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램 리서치 영역을 CMTX가 가져온다? 2001년 해석을 갖고 있는 것이 네. 아닙니다. 램 리서치에 대해 특허 소송을 걸 수 있을 만한 힘을 본인들이 갖고 있다라는 자신감과 그렇게 소송을 걸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기술력을 이 회사는 갖고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달아 2건 승소라는 것은 충분히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해봤더니 하는 일도 식각 증착이라고 한다면 뭐 의심할 여지는 없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면서 종목 스펙트럼을 한번 또 넓힌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으로 CMTX 얘기해 주셨고요. 자, 수요일이었죠. 조금 로봇이 쉬긴 쉬었는데 로봇이 결국 코스닥이 간다면 또 로봇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얘기를 주셨고 로봇 내에서 올해, 그러니까 작년엔 잘 갔지만 올해 조금 쉬고 있던 친구들도 우르르 다 갔어요. 네. 그래서 로봇 AS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 가장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걸로 보고 있어요. 실제로 다른 종목은 좀 손재되어 있는데 진짜 코스닥 상위만 가고 나머지 종목들은 눈치를 보고 있는 섹터가 대표적으로 로봇입니다. 로봇이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휴림 로봇이 대장이 거의가 꺾였던 날 로봇이 일찍이 빠지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했었던 우려를 코스닥 시총 대장의 레인보우가 정확하게 지켜주었다라는 점에서 눈여겨볼 수 있다는 점. 이제 그 다음에 순서로서 종목의 낙수 효과를 어쨌든 시총 상위로서의 낙수 효과를 받아갈 수 있느냐라는 제가 확인하는 섹터 중에 하나가 로봇인데 좋아 맞아요. 보여요. 좋아 보여요 지금.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다음 타자 기다리는 것, 뭐 원익홀딩스, 로보스타, 클로봇, 엔젤 로보틱스, 티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이 그냥 드릉드릉 시동 걸고 그냥 땡기면 갈래라고 하는 위치들에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오늘 가장 눈여겨보는 섹터 1, 2 안에는 로봇주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1, 2 안에 트레이딩 후보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로봇이다라는 네. 점에서 로봇주들 상단의 종목들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바이오는 어떨까요? 어제 알테오젠 주춤하더라고요. 확실히 알테오젠 한번 급락 맞고 나서 이쪽으로 물론 코스닥이 좋으니까 올라가긴 하지만 뭔가 바이오 쪽이 2차 전지나 로봇 반도체 대비해서 좀 처져요. 느낌상. 아니죠. 아, 3천당 제약은 그렇죠. 좋죠. 제가 대장이 3천당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장이 ABL을 갔다가 3천당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장 굳건한데 뭐. 저한테 바이오나 알테오젠 아니에요, 지금 대장은. 아, 그렇죠. 많은 네네. 분들이 지금 3천당으로 네네. 분위기를 보고 계시긴 하겠지만서도 그러면 바이오에서 어떤 종목을 지금 살까? 째려봐야 될 종목입니다. 오늘 째려봐야 될 종목이 이상하네. 시총 상위주들 다 엔간히 가는데 알테오젠 빼고요. 지금 왜 주춤하지? 지금 다음 나의 길을 가려고 악셀을 밟으려고 하나? 정답. 뭐예요? D&D. 그렇죠. 그래서 오른다 떨어진다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총 상위인데 생각보다 얌전한데 여기서 못 가면은 실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다음 차제로서 시총 상위에서 가려고 눈여겨 일단은 봐야 되는 것이 D&D 파먼텍이랑 에임드 바이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로봇에서 후발주자 얘기했잖아요. 네. 바이오도 중소형 집단으로 수급이 내려오나 라는 시그널을 보기 위해서 보는 종목이 지아이노베이션, 인벤티질의 큐로셀이라는 종목들이 있고요. 새로운 종목 하나 또 공부해 보자고요. 화면에 나가는 아까 나갔었던 리브스메드라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시총이 크고 새롭게 움직이는데 잘 못 들었던 처음 들어본 이름, 신기한 이름 하면 일단은 무조건 공부를 해야 돼요. 네. 지금 모양도 예쁜데. 의료 로봇. 네, 의료 로봇입니다. 수술 로봇과 뭐 3D 복강형 수술과 관련된 뭐 핸드라든가 카메라와 관련된 의료 장비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데
뭐 의료 장비, 의료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과 잘 맞죠. AI와 더불어서 로봇과 더불어서 함께 볼 수 있을 만한 의료와 로봇, AI 이런 것들이 잘 맞는 키워드를 잘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프리마켓 분위기 살짝 보고 마지막 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프리마켓 시작됐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고 있는 분위기 확인이 되고 있고요. 현대차 약간 쉽니다. 그리고 네이버 28만 5천 원권 0.7%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급등했던 고려아연 오늘 장 좀 쉬어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방산 쪽이 좋네요.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어제 이제 앞서 뉴스에도 전해드렸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천무 관련한 수주 이슈가 있었죠. 오늘 강하게 반응을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 고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영향을 받고 있는 듯 하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펄어비스 정도 움직임이 있고요. 그 외에는 조금 전반적으로 바이오 쪽 부진합니다. 그런 가운데 HLB 10% 급락으로 프리마켓 진행이 되고 있고 ABL 바이오의 하락폭도 꽤 크네요. 7% 떨어지는 모습 보입니다. 자, 어제 후반이었죠. 일상 관련한 이슈에 있었던 나이백이 일단 프리마켓에서 어제 앱터에서도 훅 튀더라고요. 오늘 프리마켓에서 9%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우주 쪽은 아무래도 일정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나라스페이스가 계속해서 반응을 보이며 분위기 살려주고 있습니다. KH바텍 IT 부품단인데 어제 올라갔었죠. 오늘도 어찌 보면 애플 덕분에 IT 부품이 영향을 받을까 싶은데 상승세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양 디지텍, 네오셈, 앞서 SSD 낸드 관련한 종목들로 분류해드렸던 이 종목 오늘도 강세 흐름이고요. 원익홀딩스 대단하네요. 오늘도 추가적인 시세, K&I 시스템도 상승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어디로 쏠리고 있나요? 자, 구리값 얘기 말씀드렸는데 대한전선이 어제 구리값 이슈와 함께 풍산과 같이 튀더니 오늘도 프리마켓에서 일단은 시세를 내고 있고요. 스테이블코인 쪽에서는 LG CNS 정도 반응을 보여주고 미국에서 알루미늄주 좋았었잖아요. 사마 알미늄이 오늘 강세 흐름 보이고 있다. 우주 그리고 반도체 일부 이 정도와 개별 호재가 있는 쪽 정도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픽으로 곧장 가볼게요. 커피시터 관련주 얘기해 주신다는데 얼마 전에 그 비나텍 얘기해 주지 않으셨어요? 네, 스치든 얘기 말씀드렸었죠. 이 블룸에너지 벤더로 알고 있어요. 네네. 뭐 어쨌든 뭐 ESS라는 키워드가 들면서 함께 볼 수 있었던 것이 이제 비나텍이었는데 이제 시총상이 쭉쭉쭉쭉 내리다가 이 종목 뭐지? 공부를 해야겠다. 하다 보니까 비나텍과 함께 공부하게 된 것 두 종목입니다. 하나는 슈퍼 캐패시터, 하나는 울트라 캐패시터라고 해서 비나텍과 LS 머티리얼즈입니다. 이게 이제 ESS, 에너지를 저장하고 보내주는 역할에 대해서 배터리와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과 관련돼서 울트라냐 슈퍼냐의 차이인데 네. 실제로 그렇게 비교하기보다는 약간 비나텍은 수소와 관련된 이제 수소 연료 전지 쪽, 그다음에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제 굳이 활용 방안을 따진다라고 한다면 데이터 센터라든가 산업 전력 쪽에 좀 특화될 수 있는 이런 그림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LS 머티리얼즈도 이제 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관심 속에 갖고 있었는데 이제 좀 오랜 동안 쉼을 뚫고 돌파해내는 모습이 이쪽에서 나오고 있지 않나. 둘 중에 뭐가 더 좋아요? 이런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보는 것이 전력의 모든 것들이 에너지에 그 관심이 맞춰지고 있을 때 결국 2차 전지가 올라오는 것들이 ESS라는 뚜렷한 명분으로 갖고 갈 때 이제는 이 안에서 실질적인 다른 수혜주들을 찾아 나간다. 실제로 먼저 봤던 것은 비나텍이거든요. 비나텍 서진 시스템 그리고 있었다가 시총 종목 찾다가 맞다 이 종목이 있었지라고 하면서 LS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을 발견하게 됐는데 세 종목을 함께 특히 뭐 이제 비나텍과 LS 머티리얼즈는 함께 볼 수 있을 만한 네. ESS 플러스 알파 또 하나 캐퍼시터를 함께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하는 일에서는 둘 다 상당히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함정난 차장님과 한 주 마무리하는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